장동혁 대표의 어제 계엄사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요.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예. 윤어게인 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며칠 전에 윤어게인 계엄 옹호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격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면 이 당이 진정으로 윤어게인과 계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한 대목은 여기입니다. 윤어게인과 절연이 없으면 계엄 극복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준호 대변인은 이 지금 인터뷰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계엄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 네. 차원에서 사과한 게 지금 어제 한 게 7번째입니다. 네. 당 이제 공식 입장을 여러 번 사과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도 아주 강경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들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 사과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제 형사재판 진행 중 아닙니까? 예.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딱 못을 박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무죄가 나온다든가 또는 형량이 생각보다 작게 나온다든가 또 형량이 세게 나온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안 한 거는 1심 선고 보고하겠다는 얘기. 예,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네네. 그럼 배경을 한번 짚어볼게요. 한 전 대표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장 대표 어제 기자회견한 거를 비판한 이유는 싸워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다음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일단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어떤 절연 또는 결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24시간 필거를 할 때 그때 보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을 다 수용을 하되 단지 그때 좀 주저하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본인이 사과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고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한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저렇게 지금 사과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마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뭐 당내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전환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사과했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또 절연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문제 부족했다고 삼고 비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하지 못하고 저쪽도 이 대접 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어제 사과는 두 가지 저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첫 예. 번째는 어쨌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뭐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든다. 두 번째는 당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내부 청소를 좀 하겠다는 의미로는 보이거든요. 결국은 방금 내부 청소? 내부 청소. 한동훈 전 대표. 예, 그렇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일전은 불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늘도 보면 당직 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니까 결국은 당내적으로는 아마 본인의 정치적 기반인 그런 어떤 윤의견을 기반으로 한 그런 강경 보수로 나가고 그 네. 이후에 아마 유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면 결국 어제는 저 상당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대국민 어떤 사과가 아니었을까. 다만 저는 상징적 의미는 있고 큰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외연 확대를 하려면 내부 통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내부는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위한 그런 뭐 이 선제적인 그런 뭐 사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윤리위부터 한번 보죠.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김정욱 전 최고에 대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조작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당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판단을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저거 조작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더라도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 본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닌데 지금 다른 동명이인도 갖다 놨고 네. 또 어느 정도 조작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법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리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좀 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도 그렇죠. 묻겠다. 네. 아마 이건 다분히 이제 정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한 부분 같은데 이걸 그냥 단순히 당내에서는 늘상 어떤 계파 다툼이나 이런 건 뭐 늘상 있게 마련이죠. 그 정치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는 이제 견지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70여 년 민주화의 그 길을 오면서 양날개가 같이 균형이 맞아야지 가는 그런 나라로 온 건 객관적 사실인데 예. 당내 어떤 논란을 하더라도 기준점 즉 보수의 진정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느냐, 윤리적인 처벌을 하느냐 이런 싸움이 돼야지 이제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네. 보수의 근본적 가치, 철학,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되지 않고 현상, 누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힘이 세냐, 아니냐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메비우스의 띠에 이 무한 루프를 돌듯이 결국 승자가 없는 게임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법적으로 책임 하나, 정치적 책임을 얘기를 했어요. 법적인 책임이야 공방하면 한참 걸리니까 중요한 건 정치적 책임인데 이거는 결국 당원권 정지라든가 탈당 권고라든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고려하겠다는 거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둘 다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 어차피 시작은 법적인 책임이 시작된 거죠.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가족의 IP가 한 집에서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관련 글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83.7%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한동훈 이제 가족, 그러니까 뒤에 보는 내전에 다 갔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활동한 팀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책임이 있었던 거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쭉 해왔고 말이 또 바뀌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당에서 정확하게 사무처라든가 당무감사위, 윤리위원 또는 서버업체 이런 쪽에서 증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작이라고 공격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죄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괘씸죄가 추가됐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결과 나오면요 소송을 걸 겁니다. 걸겠죠. 소송을 네. 걸었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못 내놓으면요 그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의 사무처에 있던 모든 공신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해서 그 결론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출구 전략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조작이야 말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선동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의원이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IP가 도용됐다고 그러면은 왜 고소를 안 하느냐. 여기도 답을 안 해요. 실제로 도용됐으면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억울함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하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전략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신청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윤리위에서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다는 말씀. 당연하죠. 꼼꼼하게. 네네. 그러면 이런 저변도 혹시 깔려 있습니까?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반발해봤자다 당내에서 이런 인식도 혹시 그럼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예. 김민수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 신동구 의원, 김재원 의원까지 지금 현재 장동혁 체제의 어떤 지도 어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전당대회 때 결과도 보면 그때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쪽에서는 이제 친한계인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어떤 득표율을 보면 강성 당원들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만한 당내 어떤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강성 당원들 한 70% 정도 된다면
본인들의 뜻대로 한번 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이번에 저는 윤리위원회를 이렇게 긴급하게 만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당원 게시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뭐 저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 때 보면 양두구육 발언으로 한 6개월 정도 징계를 했는데 예. 그 정도의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탈당 권유까지 이어지는 영구 퇴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라든가 또는 탈당 권유를 했을 경우에 이제 예, 탈당 예.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꾸린다거나 또는 친한계라고 대표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 동반 탈당을 해서 예. 새로운 정당을 꾸리고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원하는 또는 강성당원들이 윤억이인이라고 대표되는 그 강성당원들이 원하는 건 결국 국민의힘에서 자꾸 내부 분당질을 하는 이런 내부의 적이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의힘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사실은 그냥 묻혀버리는 약화될 그런 이야기가 것이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특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보면 예. 2018년도 지방선거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다 졌거든요. 그때 보면 괴멸적 참패를 이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찾아서 또 대통령 선거를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가 원하는 건 올해의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잘 버텨서 다음 총선을 좀 기대하고 그럼 예. 혹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예. 지금 뭐 보수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가 소집되고 어떤 결과 내려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좀 마땅치는 않다. 지금 당장은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떤 뭐 이 그런 상황이다. 탈당 권유가 확정되면은 이준호 대변인 탈당해야 되던가요, 무조건? 확정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확정되면. 권유 네네. 표현은 권유지만 그렇죠. 네네. 정치인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방선거에 지더라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를 이기고 지고가 갈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예. 저는 지방선거를 점점 그냥 상당히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를 바라본다. 글쎄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버텨내지 못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지방선거 정도의 전국 선거를 참패한 지도부가 버틴 사례가 정당사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재적 운영을 하던 시기 이후에 이 당원들의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 지도부는 무조건 전국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지더라도 다 향후를 도모한다? 아니, 전 그런 건 정치에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한다. 만약에 지금 뭐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다 묻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게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묻죠? 지금 뭐 수사기관인가요? 윤리위가? 지금 그 YP가 지금 한 집안에서 한 IP에서 아이디가 여러 개 접속한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정말 접속을 한 건지 아니면 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했는지 조사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치적 책임은 뭘로 물을 거죠? 저는 사실 이 윤리 결과가 났을 때 명분이 참 궁금한데 어떤 명분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울 거죠? 당대표로서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글 올리는 걸 막지 못했으니 책임져라. 아니면은 당원위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올렸으니 책임져라. 이건 연자제인가요? 어떤 명분으로도 사실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지금 지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 국민들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위가 참 어떻게 보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했구나.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 정도의 일이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밝힐 수 없고 지금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 차원에서 그런 거를 근거로 누군가를 내쫓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하나라도 뭔가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선거를 치르는 게 보통의 예. 정당이 하는 건데 지금 그래도 친한계라는 한 몇 명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단숨에 이렇게 내쫓겠다고 하는 게 지방선거 전략으로서 대체 무슨 전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데 제가 이준호 좀- 대변인. 예. 이 부분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익명 게시판에 비판글 올리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당연합니다. 그건 여야 할 것이요. 익명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가 문제냐?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그게 핵심 사안입니다. 본인이 자연스러운 공론장인 것처럼 모두가 자연스럽게 의견을 올린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조직적인 팀이 있었고 지휘가 있었고 그 팀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본을 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팀이 운영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것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 부분 여론조사 한 거 이게 지금 법적 책임이 있는 거지. 나중에 또 윤리위에서 이거를요. 윤리위가 법적 책임 못 묻죠. 당연히 그 사법부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법적 책임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 지방선거 대비. 그러니까 어제 장동영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 메고 왔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만 빼고 주황색이 개혁신당 상징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연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주황색 넥타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사실 이제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미 토의교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민생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과 같이 접점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라고 신호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개혁신당과 아마 손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한 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장동영 대표가 늘 얘기해왔기 때문에 아주 강경해요. 아마도 지방선거에서는요. 어제 이제 쇄신안의 핵심 제목이 이겁니다.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다음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당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아니고 완전히 이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방향을 나타내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누구를 앉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보면은 정책위의장 김도읍 의원이 사퇴했죠. 정책위의장이 임명됐고 최고위원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인물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임명이 되셨고요. 추가로 이인혜 윤리위원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1인이 지명된 것이고요. 조광환 현 남양주시 병 당협위원장님이 지명되었습니다. 정책위 의장님 정점식 의원님이 지명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명의 최고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임명된 건데 정점식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조강한 전 시장이죠. 임명이 됐는데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반한, 신장 이렇게 해서 예, 완전 반환이 사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체제를 보강하겠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예. 내부를 보강하겠다는 뜻이고 결국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선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하나만 지켜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보면 대구하고 경북을 빼고는 다 이겼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든가 두 번째 보수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이나 부산 내주게 된다면 그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정치적 타격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서울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체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이태로 보이지만 예. 오히려 서울이나 부산 이런 쪽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아마 최근에 지방선거 전략은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프레임 하나만 물고 있는데 예. 최근에 보면 민주당발 악재가 더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이라든가 김병희 전 원내대표의 어떤 10여 가지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지방선거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 민주당 위기가 될 수는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 장동희 체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강하는 거 보면 최근에 국공합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공합작이 뭐냐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에 쳐들어오니까 장개석의 국민당이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 외세를 막아내자고 했는데 예. 막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공산당, 모택동 공산당들이 오히려 밀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희 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밖으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 안에 내부의 적 또는 걸림돌을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이번 윤리 심판을 통해 가지고 당원권 정지 한 6개월만 묶어도 만약 지방선거 끝내고 난 이후에 비대위가 꾸려지더라도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지방선거 예. 결과에 따라서 당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만 못하게만 막아도 된다. 이게 최소한으로 깔려있는 복선이고 만약에 좀 더 나가게 된다면 저는 정정식 정책위의장이라든가 이렇게 과거 진짜 친윤의 핵심이었던 분들이 정책위의장으로 복귀하는 걸 보면 결국은 윤어겐이 사실상 이제 당을 접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성호 유튜브도 입당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내일의 어떤 윤리 결과는 예. 앞으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리에 출석해서
공개적으로 소명하라고 하는 그 망신 주기부터 시작해서 예. 결국은 영구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을 영구적으로 아마 퇴출시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죠.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 아직 한참 네, 남았습니다. 네. 상황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지금의 네. 상황에 국민의힘 상황, 민주당의 전략도 분명히 있을 테고 네.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김철현 교수님께서 정답에 가깝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전쟁이죠.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막후에 지방선거라고 하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총선보다 훨씬 큰 장입니다. 전국의 시군구까지 이제 의원, 지방의원까지 뽑기 때문에 훨씬 이제 이 숫자가 많죠. 그러면 과연 한동훈 소위 말하는 친한 세력을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를 소위 제거를 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뿌리까지 다 자른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흔들리는 판이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꽤 정교하게 분리하는 작업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보고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뒤에 징계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번에 새롭게 열리는 어떤 지도부에 대한 것까지도 계산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해 못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잖아요. 아니 이 소식을 듣고 장동훈 대표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이거는 뭐냐 이거 자 그래서 저는 너무 화도 났고 이해할 수도 없다.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적이었습니다. 비상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해버리면 판사들한테 무슨 신호를 줍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건부 지지, 무조건 지지는 아닙니다. 이제 조건부 지지를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3가지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준호 대변인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나갈 거라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전한계 씨가 어쨌든 이제 우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이제 얘기를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한계 씨 유튜브를 봤을 겁니다. 봤을 건데 좀 이제 시간을 달라. 장동혁 대표가 늘 얘기했던 게 나만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라고 늘 얘기해 왔었거든요. 네. 그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타임테이블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크게 아마 출력일 것 같아요. 우리 당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민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입장과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걸 예.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부족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럼 당내에서 평가가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인 평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말씀 잘하셨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우호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잘했다. 예, 왜냐하면 예. 당 대표가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랄까 이제 꼬리표라고 해야 되나요? 사과에 대한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어디 가면 사과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에 사과라는 이제 질문이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꼬리를 확실하게 잘랐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마치 원하는 이제 사과 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하는 원고를 써줄 테니까 그대로 읽으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하는 거, 즉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과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 그거는 확실하게 잘 선을 긋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관련한 거는 선거 이후에 네. 할 것이고.